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규리다입니다. 3월 시장 가자! 정말 시장이 3월 첫째 주, 아니요 둘째 주부터 뭔가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까요? 오늘 코스닥은 정말 6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들의 좀 안정세일까요?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정말 또 서비스 관련한 2월 차이실 서비스 PMI 지표, 이 지수도 전월 대비로 좀 상회하게 되면서 지수의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살펴보시면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삼바 등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인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선수들의 슈팅이 화려하게 불꽃을 튀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2월에 또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3월의 금요일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다음 주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톡톡 튈 만한 종목들을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좀 어떻게 복귀해 봐야 될지 해설위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투자 올림픽을 반짝반짝 빛내주실 오늘의 해설위원은요. 사무엘 해설위원입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금요일, 그러니까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수급상에서 굉장히 이상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동반의 흐름에서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엇갈린 수급 속에서 코스닥만 큰 상승을 기록한 하루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고, 또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팔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양시장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코스닥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코스피 순매도 기조 속에서 코스피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2,20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장중에 붕괴가 되면서 그 찰나에 주가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300원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또 개인들은 이제 주식을 더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선에서 주춤거리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241선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달 거래 일수가 20거래일이죠. 그럼 1년을 따지면 240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241선으로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241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측면에서 241선도 중요하지만 주식, 개별 주식 차원에서도 241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는 241선을 넘나들면서
현재로는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241선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241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 우하향하는 241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241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나들면서 넘고 빠지고 하면서 이 241선이 완만한 흐름, 그리고 나중에는 241선이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턴을 해줘야만 주가 지수가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41선을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제가 구름층을 자꾸 강조하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구름층이 매물대지 않습니까? 이 구름층이라는 게 뭐예요? 선행스팬 1, 2로 표현되는 과거에 거래되는 흐름을 선행해서 앞으로 끄집어낸 매물대죠. 그래서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서 매물대 안으로 그래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계속 구름층 하단만 부딪히고 좀 밀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3월달 안에는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구름층 하단에 부딪혔죠. 코스피는 구름층 하단에 부딪혔어요. 주봉에서. 그럼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형님격인 코스피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죠. 241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비교적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코스닥을 끌고 가는 주체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오늘 2,20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자주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루 사고 또 다음날 팔아버리고 이러한 카멜레온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주봉을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아까 구름층 하단을 계속 부딪혔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구름층 하단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좀 다르죠. 주봉을 봤을 때. 일봉에서는 기대치를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봉을 보니까 이제 구름층 하단에 도달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봉의 이평선 두 개가 결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주선과 240주선입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에 이 저항 라인을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출연을 하니까 목금에 이 상황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봉에서의 60주선과 240주선 두 개의 저항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조정 후에 다시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닥의 주봉의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코스닥이 치고 갈까? 더 치고 가면서 코스닥의 온기가 이렇게 퍼질까라는 그런 기대감만 갖기에는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조 속에서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윗골이 달린 음봉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는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윗골이 달린 음봉이라서 추가적인 조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코스피가 다음 주에는 코스피에 또 기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가 되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또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고 현재 1,300원을 깨지 않았지만 1,300원을 깨고 붕괴되면서 1,300원 하하게 되면 우리 지수는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도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하나씩 하이라이트 장면 봤는데 어쩔 수 없네요.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들, 수급들, 원달러 환율이 체크포인트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복귀됐으면 어떤 종목들이 또 선수들 잘 갔을지 수익률 리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3월의 픽한 포트폴리오 종목 선수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미스코리아가 잘 어울리는 미코 선수네요.
자, 2월 13일에 편입한 종목인데 최고가 11,320원 터치 후 수익률은 37% 이상을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안에서 제주반도체가 화려한 불꽃 슈팅을 날립니다. 지금 2월 13일에 편입됐던 종목인데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익률은 28%를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선수, SCI 평가정보 선수입니다. 평가를 받기에도 괜찮지 않나요? 수익률 20% 넘게 올라가는데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 리뷰 통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역시나 13% 거의 14%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다음 선수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운시큐어 선수입니다. 1월 30일에 편입했던 이 종목은 거의 13%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고가 3,000원 더 넘게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는 2,935원까지 터치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설왕설래라는 또 키워드로 레몬레인이 나타났었는데 말하자마자 8% 수익률 실화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말하자 족족 그 다음날 상승을 보여주는 불꽃 슈팅 선수들. 자, 이런 안목을 참 갖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런 종목을 보는 안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종목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자주 안내를 드렸어요. 그렇죠. 3박자, 재무재료 수급 가장 중요하다. 근데 재무재료 수급만 가지고는 이렇게 높이 점프하는 것을 찾아내긴 쉽지 않죠. 재무가 좋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튈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종목이 늦게 더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거기다 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끼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미래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끼를 부린 종목이 앞으로 다시 또 끼를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분석, 끼 이렇게 5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 올림픽에서 픽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3종목, 금운동을 추려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메달. 금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미스코리아, 미코가 되겠습니다. 자, 미코 이 종목, 진을 제가 선정을 하고 싶은데, 자, 미코 이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가 연속적으로 이틀 급등을 했죠. 미코가 급등을 하게 된 요소, 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챗봇 광풍이 불었죠. 그 챗봇, 챗 GPT 광풍이 불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공지능, 특히나 챗봇, 챗 GPT에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현되어서 또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현명한 답을 내놓는 정말 놀라운 그런 지능을 갖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미코가 눌림목 이후에 연속적으로 3일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코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련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제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추천 대비 37%나 상승을 했는데 그럼 더 달릴 것이냐? 자, 일봉상에서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보이시죠?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주봉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가지 않았고 위에 보는 검정 실선 있죠? 검정 실선이 120주선입니다. 120주선이라는 저항 라인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미코가 최근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전 시점인 2020년도에도 21,000원대, 현재 가격이 10,000원대의 2배까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적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번에 또 금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하여서 기대가 있다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이름, 제주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가 미코 이전에 먼저 급등을 했죠. 미코는 제주 반도체가 먼저 오를 때 미코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반도체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미코가 올랐죠. 제주반도체는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 제주반도체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상승 여력이 있죠. 어느 라인에 부딪혔습니까? 바로 240주라는 라인에 부딪혔다가 밀렸다가 이제 다시는 이제 구름선 상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코가 과거에 2만 원대까지 현재 가격보다 2배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듯이 제주반도체도 8천 원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4천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 그러면 과거에 갔던 8천 원 못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단계적으로 주봉의 저항 라인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제가 은메달을 수여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은 바로 제가 어제 추천주로 안내드렸던 레몬레인입니다. 자, 레몬레인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뭘까요? 자, 레몬레인 올레 꿈몽 올레 사람인입니다. 자,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꿈,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기업에 또 사람의 인적 구성을 꾀하는 바로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드라마 제작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대박을 터뜨렸고 이제 4월 6일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아시스가 첫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대작 드라마가 몇 개 더 선보일 텐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드라마 수익 그리고 1분기의 드라마 수익이 이제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작년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죠. 작년의 실적이 주가가 반영되면서 고점 39,000원대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작년의 드라마 실적, 1분기 드라마 실적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보세요. 2분기 실적이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확 올라버리죠. 우리의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올랐을 때 안내 드리는 것보다 어제 바닥권에서 안내 드렸던 이것이 정말 매수 타점으로 주요했다. 그런데 레몬레인은 정말 바닥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목마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몬레인이 8% 수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레몬레인 안내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 선수는 미코였고요. 두 번째는 제주반도체 그리고 어제 또 얘기해줬던 종목도 바로 레몬레인이 세 번째 동메달 선수로 떠올랐는데요. 이 점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린별님께서 레몬레인 싫어해요 막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양한 얘기들도 전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 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링크 제공해드리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오늘의 매치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매치 포인트는요. 오늘의 테마, 경기장에서 1점짜리, 그러니까 한 점의 승부수를 줄 수 있는 테마들을 정리해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볼만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좀 들고 오신 테마가 이 종목, 이 테마였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테마인가요? 네, 여기 이제 투자 올림픽에서 제가 테마 그리고 그룹으로 안내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역시나. 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네, 로봇인데 로봇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로봇으로 안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정부가 이제 로봇 산업 신성장 동력 그리고 대대적인 규제 혁파 이렇게 내용을 내놨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키우려고 하죠. 정부에서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등의 첨단 로봇의 규제 혁신 방안 기대감에 로봇주가 상승을 했는데 전체 로봇주가 상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의 이제 일부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이 로봇 섹터 내에서 바로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서도 로봇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로봇 산업을 키워서 또 이제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자 함인데, 자, 로봇도 말이죠. 로봇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의료용 로봇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서비스 로봇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또 청소용 로봇도 있고, 여섯 번째로는 교육용 로봇. 이렇게 로봇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다양한 로봇 이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산업 쪽에서 유용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산업 자동화, 또 산업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용 로봇 측면에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에 있어서도 또 뭐가 또 많이 쓰이겠습니까? 자율주행 로봇도 많이 쓰이겠죠. 제가 서비스 로봇도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로봇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단순하게 딜리버리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자율주행 로봇은 자율주행 전장차에도 도입이 될 뿐만 아니라 드론에도 도입되고,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봇과 모빌리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를 보도록 하겠는데, 그 안에서의 그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자, 이 유진 로봇은 말이죠.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까 제가 이제 산업용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여러 의료용 로봇, 교육용 로봇 다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것이 지금 주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봇 청소기를 내놨는데, 로봇 청소기 신제품이 해외 수출이 일어나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로봇주가 다 오는 것은 아닌데, 특이하게 유진 로봇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두렵죠?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갈 공간이 있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25%를 급등했죠.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한가에 도달하진 않았고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 위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장대 양봉을 시연했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윗꼬리가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이걸 또 기억하세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고 또 큰 폭 상승했으며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전에 올해 작년이군요. 작년 3월 달에 8,300원까지 갔던 흔적이 있죠. 이 흔적을 또 기대를 해보시고, 또 월봉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11,000원대에 갔던 흔적들, 그리고 2014년도에도 6,000원대, 7,000원대, 그러니까 7,900원대 갔던 흔적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로봇이 부각되기 이전에도 7,000원대, 8,000원대, 10,000원대 갔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월봉상에서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냐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의 왼편에 보게 되면 뭔가 뾰족뾰족 튀어온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 오늘 어떻게 보면 매물대 자리에 살짝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도 무시를 못하니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다는 것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유진 로봇은 눌림목이 형성될 때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 지금 고점에서 따라잡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하면 좋겠고, 주봉과 월봉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고점을 기록했던 그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진 로봇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다?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서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이 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종가로는 2.4% 마감, 또 장중에는 6%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을 제가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는 주로 하는 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능형. 지능형,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 로봇과 좀 차별화되는 거예요. 자, 단순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딜리버리 하는 것, 그리고 청소용 로봇, 이런 것들이 단순 로봇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으로 생각하면서 스마트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은 로봇 업체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 1호로 상장한 업체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영위를 했다는 것. 지능용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 로봇이 아니에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 스마트하게 생각하는 바로 인공지능 로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부합되는 바로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성인식 기반으로 하는 로봇을 상용화 하는 데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용화하는 음성인식 분야에서요, 상용화 로봇 개발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어떤 조정이 없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죠. 자, 이런 패턴은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하고 2차 눌리고 3차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4차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위에 딱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그러죠. 엘리엇 파동은 5파동을 갖습니다. 그리고 5파동 중에서 3파가 가장 길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긴 상승의 흐름 이후에 눌리고 그다음에 상승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상에서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휴림 로봇을 보게 되면 긴 상승이 나타났던 흐름 이후에 지금 조정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파동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의 상승 파동이 또 완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상승으로 전개됐을 때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라인에 부딪히고 있죠. 이건 뭐냐면 주봉 구름층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주봉 구름층 안에 들어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구름층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것은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가로막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항을 자꾸 부딪히면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밀렸다가 또다시 저항에 부딪히면 저항의 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 주봉에서 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가버리죠. 이 공간이 저항이 없는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은 앞으로 주봉에서 보이는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을 이 로봇 섹터 내에서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주봉의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로봇주, 유젠 로봇과 휴림 로봇 가져와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테마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산업용, 의료용으로도 두 개 다 먼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유진 로봇이었고요. 휴림 로봇 역시 지능형 로봇 사업 분야가 확대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 선수들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노란톡방에서 뭐 김우환님과 파이팅하는 무진님, 장은영님 많이 막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좀 좋은 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글들을 올리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다른 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주식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의 내용들이 올라올 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안내를 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주식 식견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종목을 추천할 때 추천의 근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이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레몽레인을 추천하자마자 오늘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이 상승의 기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톡방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식의 식견이 넓어질 수 있는데 차트를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노란톡방에 제가 차트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차트를 올려놓고 이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어느 지점을 향해 가는 그런 목적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도 모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방향을 가고 있고 어느 목적지를 가고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니까 노란 톡방의 유용함을 참고하시면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알려드릴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신 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도 5535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로 빅매치 포인트 테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로봇주 보고 계셨잖아요. 두 번째로 볼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섹터는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요. 배터리. 배터리요. 반응 이 좋으시네요. 배터리 중에서 또 특정 배터리, LFP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좀 생소한데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뭐 양극재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삼원계도 들어보셨을 거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도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LFP 배터리가 있는데 저가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저가형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는 뭐겠습니까? 값이 싼 대신에 뭔가 또 단점이 있겠죠. 뭐 무겁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확대한다는 그런 전망을 밝혔죠. 이렇게 밝히게 되면은 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긴장을 해요.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은 아니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LFP 배터리의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밝혀드릴 거고, 그리고 중국 양회를 앞두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해서 중국에서 LFP 배터리 관련주도 부각이 되겠으며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올림픽의 두 번째 테마로 안내드리는 이 그룹은 바로 LFP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두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 자, 첨보. 이 종목은 2차 전지 전해질을 개발하는 회사지요. 2차 전지 전해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LFP 배터리의 수혜가 됩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또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니까요. 그리고 전해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F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F전해질은 중국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P전해질이라고 해요. P전해질은 독점 상황이랍니다. 거의 독점이래요. 그래서 독점 상황으로 LFP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전해질입니다. 이 회사의 기대치는 바로 전해질, F전해질과 P전해질,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수요 확대는 이 회사의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첨보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보가 오늘 장중에 13% 올랐죠. 마감은 9%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흐름 괜찮죠? 윗골이 길게 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양봉도 마찬가지 안 좋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음봉도 더 안 좋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장대 음봉은 더 안 좋다. 이 세 개가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탈출 시그널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첨보는 지금 몸통의 길이가 길죠. 그리고
제가 241선 강조했죠. 241선을 강조했는데 이전에는 241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가 저항이 됐죠. 여기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딪히는 241선이 저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여기는 매도 자리였어요. 근데 2차 자리는 어때요? 넘나들었죠. 넘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돌파했죠. 그래서 24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241선을 하회하는 흐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또 어때요? 거래량 바닥에서부터 또 크게 발생했죠.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봉상에서는 저항이 없는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어때요?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있죠. 그래서 1차 저항은 앞선 저항은 241선이 저항이었어요. 근데 2차 저항은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차 저항은 왼편에 보이는 선행스팬 1, 구름층 또 상단까지. 이렇게 1차는 갔다 왔고 그다음에 2차 주봉 구름층 상단, 3차 주봉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서 왼편에 보이는 선행스팬 원자리, 거기도 매물대 자리다. 그래서 2차 저항과 3차 저항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 LFP 배터리에서 이 그룹에서 두 번째 픽한 선수는 바로 파워넷입니다. 자, 파워넷은 어떤 종목이냐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정장 사업 분야에서 SMPS 파워 서플라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LFP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것은 뭐냐면 LFP 국제 인증을 취득했고 배터리 팩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꾸준하게 흑자를 이뤄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도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에 8억 4천을 매수했죠. 개인의 매도를 외국인이 다 매수로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자, 파워넷의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이후에 그렇게 큰 조정이 나타나진 않았죠. 그냥 평행선을 쭉 그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선은 121선입니다. 121선 위에 있고 위로 보이는 라인이 이제 241선이죠. 앞서서 봤던 첨보라는 주식은 241선이 1차 저항이었죠. 그런데 파워넷은 아직 241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제 241선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부딪히고 밀렸을 때 241선은 한 번에 돌파는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돌파하더라도 이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린 다음에 다시금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다음 볼 수 있는 저항 라인은 또 주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241선의 1차 저항이면 이제 60주가 있죠. 241과 60주는 조금 다르죠. 241선 1년이고 60주는 52주 플러스 8주예요. 14개월이에요. 241은 12개월, 60주는 1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60주선입니다. 그래서 241선이 1차 저항, 그다음에 60주선이 2차 저항, 그다음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또 저항 라인이 하나씩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4848 전략으로 하면 됩니다. 사구, 팔구, 사구, 팔구 이렇게 4848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정말 관련주 LFP 배터리 종목을 눈에 띄게 보고 계셨고요. 첨보라는 종목은 테슬라 주목도 LFP 배터리 확대 수혜감, 여기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 같다. 우리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좋고 또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두 가지의 선수들의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판단도 여러분의 몫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오사무엘 또 우리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요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오늘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바람님께서도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두고 계신데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하시고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도 여러분들 오사무엘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링크 저희가 드릴게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또 멀리 갈 종목과 높이 뛸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하나씩 할 텐데 좀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먼저 급등할 만한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 먼저 주신다면 어떤 좀 종목의 힌트가 될까요? 네, 앞서서 힌트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자,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높이 뛸 종목 먼저 이전에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찾아보십시오. 네. 멀리 뛸 종목 글자가 5글자고 그 5글자 내에 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요? 금이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간 종목 5글자인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높이 뛸 종목은요?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 이것은 2글자입니다. 2글자고 시옷 미음인데요. 초성은 시옷 미음인데 사람이 이제 숨이 깔딱깔딱할 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려면 뭐를 짚어야 돼요. 그죠? 맥을 짚어봐야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맥을 짚어야 되죠. 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2글자면서 맥을 짚어야 돼요. 맥을 짚어야 되는데 이 종목, 맥이 들어간 이 종목은 잘 알려지지 않은 로봇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테마 섹터에서 로봇을 가져왔는데 히든 로봇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정보통신 장비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고 또 융복합 장비, 로봇을 제조하는 기계 사업과 또 ICT 사업 부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로봇 자동화 그리고 CNC 선반. CNC 선반 그러면 기계적인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자동화 품목에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로봇들이 많죠. 특히나 로봇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진 로봇, 또 휴림 로봇, T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이게 로봇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로봇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로봇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진 않아요. 앵커님께서 맞춰주셨듯이 맥이 들어가 있어요. 맥. 혹시 맞춘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의 종목을 연일 외치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사랑님, 장은영님, 다니엘님, 똥구미 아메리카노님, 엄치척 어피치님이 스맥이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인천 여사님께서도 어깨 무릎발님께서도 스맥이다. 지금 딱 하나의 종목만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이 종목이 과연 맞는 건가요? 네. 맥을 잘 짚으셨습니다. 바로 스맥입니다. 스맥. 정답을 맞히셨네요. 네. 발음 잘해야 되죠. 니은이 아니라 미음이니까 스낵이 아니라 스맥입니다. 자, 스맥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어떤 의미냐면 한번 급등을 하고 눌러버리죠. 누릅니다. 여러분 시청자님들 매수를 할 때는 어떤 매수가 좋다고요? 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할 거예요. 어떤 매수가 좋냐면 눌림목 매수가 좋다는 거예요. 눌림목 매수. 급등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 매수가 좋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눌림목 매수도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무제를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과거에 끼가 있는 흐름 이 5가지를 보면서 눌림목 매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급등 이후에 눌리죠. 급등한 상황에서 추격 매수했으면 앞불사 눌려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눌림 이후에 다시 2차 상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트의 모습은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스맥의 현재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의 흔적이 좀 있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매물을 받아가면서 외국인이 사는 그런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그리고 주봉상에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 재무 재료 수급 다 괜찮고 과거에
3,500원까지 올랐던 작년도의 끼를 봐서는 다시 또 끼부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끼부림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다음에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 구름층 이 상단, 여기가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을 갔다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항을 넘어가면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2,300원 전후한 가격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목표가는 1차 2,500원, 2차 목표가는 2,7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수 단가는 2,300원 전후였고요. 목표가는 또 2,750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2차 목표가 얘기해 주셨고 손절가 라인은 2,100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멀리 뛸 종목은 5글자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힌트 없나요? 금이 들어가니까 금이 들어간 맞추신 분 계시지 않나요? 5글자인데 금이 들어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아무도 아무도 없으세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진 않는데 그냥 한번 골드예요. 말해주세요. 골드. 그냥 금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골드, 황금입니다. 황금. 그냥 나왔죠. 자, 골드 바로 금, 황금 ST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스테인리스 및 합금강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한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멀리 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추천한 적, 공략하자고 안내드린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멀리 뛸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어때요? 작년도에 400억 가까이, 그리고 재작년도도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 근데 시총이 1,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죠. 지금까지 멀리 뛸 종목으로 공략을 안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이 너무 낮은 거죠. 실적 대비로.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급등 후에 눌림이죠. 급등, 거래량 동반한 급등 이후에 눌림, 그다음에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다라는 거. 오늘 이제 종가가 7,860원인데 매수가는 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8,400원, 2차 9,1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또 기타 나머지 내용들 제가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리 뛸 만한 종목으로는 황금 ST를 얘기해 주셨고요. 8,400원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9,100원, 손절 라인은 7,100원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벌써 수익사랑님, 장은영님이 맞춰주셨는데, 자, 지금 노란톡방에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더불어서 노란톡방에서 시황 관련한 얘기들도 다양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설위원님 맞나요? 네, 시황 중요하죠. 시장 상황을 숲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목은 나무죠. 그렇죠. 숲 전체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나무 안에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뭐라고요? 카멜레온 전략이라는 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시장이 하락의 기조가 있을 때도 하락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엄선해서 안내드리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나침반을 제가 들고 있어요. 나침반 없는 항해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선장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있는 항해를 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장님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지평선 너머의 그런 주식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을 픽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오는 QR코드 지금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5535L 4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달렸는데 그럼 53일 또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여러분들 보내셨나요? 다음 주 월요일도 황금 ST가 잘 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과 다양한 시황 얘기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